안녕하세요. 식별력과 책임의 성교육 저자 이광호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고요. 한 15년 전쯤에 이제 우연히 우리나라 청소년과 대학생 청년들이 낙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동시에 대한민국 성교육이 피임 일변도로만 진행된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피임은 책임을 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편법이지 정석이 아니거든요. 정석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피임이라는 단어의 원래 용어는 컨트라셉션이에요. 임신을 반대한다는 거죠. 반임이 정확한 번역어인데, 성관계는 하면서 임신을 반대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종착지는 낙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성교육의 정석인 책임 교육을 이제 대한민국에 제시하고 싶어서 이 연구를 이제 지속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의 정석은 책임이에요. 책임을 지는 게 정석입니다. 전 세계에는 성교육의 두 가지 모델이 있거든요. 이제 책임 모델하고 콘돔 모델이 있는데요. 책임 모델은 유럽하고 북미, 미국, 캐나다가 책임 모델을 택하고 있고, 콘돔 모델은 남미하고 아프리카가 택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성교육 모델을 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책임 모델을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OECD에서 재작년에 이미 선진국으로 인정을 공식적으로 했고요. 세계 경제 10위권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제 책임 모델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후진경 콘돔 모델에 집착이 돼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 차원에서 콘돔 피임약 쓰고 피임 실패하면 낙태하라는 게 이제 경제개발 시대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성교육 모델이었는데,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바뀌어서 똑같은 형태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해야 선진국 된다는 명분으로 애를 지웠거든요. 지금은 여성의 인권이 확보되어야 선진국 된다는 명분으로 애를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하도 지우니까 나라 자체가 지워지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지금 언론에서는 사교육비니 아파트 값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깊은 차원에 있는 거는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많은 낙태를 해왔기 때문이고, 그 임신만 시켜놓고 도망간 남자의 문제를 낙태로 해결하라는 쪽으로 국가가 합법적인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는 대한민국 지도자들이나 지식인들이 분명히 다 알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언론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책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리터러시는 쉬운 한국말로 문해력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리터러시인 거죠. 미디어 리터러시는 뭐냐면은 미디어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옛날에 매체가 책밖에 없었던 인쇄 매체 시대에는 리터러시 문해력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TV, 유튜브, 인터넷, 넷플릭스, 그리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들도 광고, 영화, 드라마, 엄청나게 많은 영상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터러시가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해서 내 생각을 형성해서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가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교육 이퀄 피임교육이라는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대한민국의 매체가 만들어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확하게 기를 때 이런 매체가 만들어진 잘못된 생각을 이제 깨트리고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고요. 이 책을 청소년들이 읽으신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미성년자 청소년들에게 어떤 내용의 성교육을 접하게 할 건지는 부모님의 선택이고, 책임에 관한 내용을 먼저 듣게 할 건지 아니면 피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듣게 할 건지가 부모님이 미리 점검하셔야 될 내용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성교육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체계적으로 먼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관점의 다양한 성교육들이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온라인 매장에서 이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비슷한 종류의 제품의 후기를 꼼꼼하게 읽고 비교 대조해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이제 접근되는 성교육 내용도 부모님들께서 미리 충분히 점검을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결국 피임 위주의 성교육을 접해서 결국 낙태로 이르게 하는 어떤 길을 먼저 접하게 할 건지, 책임의 가치관을 먼저 내면화하게 해서 청소년 때는 되도록 성관계를 갖지 않도록 하는 어떤 길을 제시해 줄 건지 부모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남녀가 성적으로 결합하면 생명이 생깁니다. 이거 자연법이고 대자연의 순리거든요. 누구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의 첫 번째 주제는 생명이 돼야 되고요. 이 생명은 반드시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성교육의 두 번째 주제는 책임이 돼야 되죠. 그리고 남녀 사이에 책임의 파트너십이 나오기 위해서는 둘이 인격적으로 상당히 신뢰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교육의 세 번째 주제는 인격이 돼야 되거든요. 이 생명, 책임, 인격.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다양성이 아무리 많이 확보되더라도 절대로 간과될 수 없는 진실이고 진리예요. 저는 이 생명, 책임, 인격이 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제 가르쳐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성관계가 가능한 조건으로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게 동의하고 피임입니다. 동의, 피임, 성적, 자기결정권, 이게 세트로 묶여가지고 이 세 가지 조건만 만족되면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성관계에는 동의하고 피임, 임신을 반대한다, 컨트라셉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관계는 동의하고 임신을 반대하면 그 최종 종착지는 낙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피임이 아니라 인간관계, 특히 남녀관계에서는 책임과 존중, 신뢰관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공교육에서 명확하게 이제 가르쳐줘야 되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둘 다 책임을 지게 하는 어떤 법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은 1960년대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낙태 정책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출산율이 0.6이거든요. 이거는 세계 역사에 이제 유례가 없는 일이고,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많은 어떤 국가 위기가 있었거든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일 병합, 6.25. 근데 지금 이 저출산 위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겪은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입니다. 원인도 명확하게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신문방송, 언론, 정치인들 누구도 60년대부터 꾸준히 우리가 이렇게 많은 낙태를 해왔기 때문에 이 국가 위기가 왔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망하더라도 그 폐허의 터전에서 우리 젊은 청소년 세대들이 어른이 돼서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뭘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깨닫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960년대 이후 역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낙태로 흥한 자, 낙태로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낙태를 많이 해서 1인당 국민소득을 올렸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그 낙태를 계속해서 인구 붕괴가 돼서 국가가 소멸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저는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인구정책, 성교육정책을 상당히 잘못 수립한 파괴적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 통해서 잘못된 정책을 수립했던 것들을 반성하는 어떤 사람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